정부가 일자리 정책 대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지 않겠다. 민간 주도로 고용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외국 인력을 우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81만 명에서 10만 명.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8분의 1 토막 날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 때문인데 출산율 감소 등과 겹쳐 국내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청년, 여성, 고령층 일자리를 집중 관리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청년 인력 대상을 29세에서 34세로,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정책 적용 범위를 넓혀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계속 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예정입니다. 군복무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데 취업 맞춤형 특기 분야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들을 경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노동 수요와 공급 간 인식차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등 채용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T, 삼성 등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과정 관련 규모를 오는 2026년 21만 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다만 현금 지원과 재정 투입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허위로 구직을 함에도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 최대 50%, 대기기간 최장 4주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직접 일자리 중 비슷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부정한 수급도 막으면서 동시에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제때 충분한 기간 동안에 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경제회의와 연계해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정부의 달라지는 고용정책 기조, 이 전민정 세종주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정부가 기존과는 다르게 지금 고용률 몇 %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치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고용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고용시장 전체의 고용률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8.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OECD 평균 고용률은 70%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근접한 수준이죠. 하지만 그동안 고용률 총량 지표에만 집중해서 정부 일자리 등 일시적 일자리를 늘린 탓에 전체 고용률이 늘어난 것뿐이고요. 실상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지금 나오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청년과 여성, 고령자의 선진국과의 고용률 격차가 심각한데요. 35세에서 54세까지 한창 일할 나이에 우리나라 남성 고용률은 77%인데 반해 청년은 53%, 여성은 57%, 고령층은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 세 계층을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들의 핵심 타깃으로 집중 관리해서 고용률을 끌어올려야만 진정한 G7 주요 7개국이라고 하죠. G7 고용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정부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을 없애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률은 58%로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도 각각 63%와 71%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고용률을 정하지 않고 취약계층들로 좀 세분화해서 관리하겠다. 전체도 제시하고 세분화된 것도 제시하면 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이제 전체는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좀 없애겠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좀 시급해 보입니다. 여전히 청년들은 취업난인데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랑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올해는 역대급 고용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하죠.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 81만 명에 8분의 1 수준인 1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플랫폼 산업 등으로 대거 이직이 이뤄졌고요. 산업 구조도 기존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빈 일자리가 급증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한 달 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빈 일자리는 20만 개나 되고 이제 생산 시설 가동 등을 위해 더 필요한 인원을 의미하는 부족 인원은 43만 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빈 일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고용 한파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 셈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서 부인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직능 수준별 또 업종과 지역별로 밀착 지원을 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빈 일자리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6%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빈 일자리 증가세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고물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건데 빈 일자리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용 정책에 있어서 빈 일자리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면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 처우 개선 없이 과연 매칭이 잘 될지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요즘 구직자들 학력도 다 높고 워낙 또 처우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고 나선 건 올해 경기 침체로 고용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반영한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일자리 상한판이라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면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과 실업률 등 일자리 세부 지표를 표시한 상한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정부가 고용 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계획도 즉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도 이미 꾸려졌고요. 또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고용위기 지역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해서 일자리 지표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또 여기에 산업 일자리 전환 지도도 구축해서 어떤 기업의 일자리가 늘고 줄어드는지 또 어떤 산업으로 인력 수요가 몰리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초밀착 고용 서비스 지원에도 나서는데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서 오는 7월 반도체와 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IT, 자동차,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광역 단위의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원청 대기업의 기술연수원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훈련할 경우에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에 월 80만 원의 추가 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도 올해 300억 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직업 훈련이나 일자리 매칭 같은 걸 강화하겠다. 일단 뭐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지적이 되었던 문제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가 엿보이긴 합니다.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부가 이렇게 현금 지원보다 고용 서비스와 직업 훈련 등을 통해서 근로와 취업 의욕을 높이는 방식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OECD도 우리나라가 이 형성 지원이 너무 많고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적극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고요. 전문가들도 일단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일자리 사업 구조 조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실업률은 낮은 상황이지만 또 뭐 좋은 일자리는 많이 없는지 뭐 이런 또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더 한다라는 거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은퇴하는 베이비 부모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의 재정 일자리가 완충작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고용 한파 위기 속에 직접 일자리 등 대규모 고용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인터뷰 들어보시죠. 40대가 가장 많이 네. 취업하는 일자리가 제조업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은 그런 쪽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뭐 규제 완화나 세제 지원이나 그런 쪽을 이야기한 거죠. 경제 위기나 불가피한 그런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뭐 궁극적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게 네, 마지막으로 빈일자리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에 더 속도를 내서 노동시장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